지난 시간에 이어서 115페이지 법인의 소멸로 갑니다. 저 소멸 파트도 조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법인의 소멸. 근데 문제는 우리 자연인과 다른 점이 법인은 설립 등기한 때가 뭐야? 우리 자연인의 출생에 해당하는 개념이다. 그죠? 그 다음에 언제 소멸하느냐? 즉 우리 자연인의 사망의 시기죠. 그죠? 근데 우리 자연인의 사망 시기도 호적부의 사망 기재가 아닌 실제 심장이 멎었을 때다. 그죠? 그래서 법인의 소멸 시기도 여러 번 떴던 거죠. 청산 종결 등기 시가 아닌 실제적인 뭐요? 실제적인 청산 사무의 종결시고죠. 이 부분은 틀리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차이점이 우리는 자인이 사망하면 그자의 모든 권리 없는 누가요? 상속인이 다 이어서 상속을 해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문제될 게 없어요. 근데 법인은 상속이라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 점에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법인은 일순간에 소멸을 할 수 없고 단계를 밟아서 그죠. 적극적 활동을 하다가 소멸을 준비하는 해산 단계를 거쳐서 본격적으로 재산 관계를 정리하는 청산이 끝나면은 비로소 소멸한다. 그죠. 그래서 해산은 그 사유의 암기 문제가 되고 청산도 뭐요? 88조부터 92조까지를 조문을 우리가 기억하기 좋게끔 구분해서 기억하는 게 관건입니다. 자, 먼저 법인 소멸 77조요. 1항 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에 불러온 기타 정관에 관한 해산 사유에 발생한 파산 또는 설립허가 취소로 해산한다. 공통된 사유죠. 1항은. 근데 2항 사단법에 특유한 해산 사유, 사원이 얻게 된 경우 총회 해산결의 78조는 여러분들이 보시고, 자, 마지막 줄요. 법인의 소멸 시기는 청산 종결 등기 시간이라 청산 절차가 종료한 때고 이다 체크를 하시고, 해산 사유로 갑니다. 암기상이요. 쌍가리 1번. 공통된 해산 사유, 법인의 목적 달성 또는 뭐야? 달성에 불러. 그 다음에 주무관청의 설립허가 취소도 그죠. 즉 35조에 하면은 법인이 목적의 사업 등을 해서 뭐야? 공익을 해안 등을 행하여서는 주무관청이 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가 있다고 하죠. 사단, 재단 공이 해산되고, 그 다음에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가에 대한 해산 사유, 파산 등으로 이렇게 파산. 법인은 자연인과 달리 신용불량이 필요 없고 뭐요? 채무만 단순히 초과하면 파산이 되고, 그래서 파산이 되면 법인은 소멸합니다. 그 다음 공통된 해산 사유까지는 봤다. 그죠? 자, 그 중에 파산 하나만 일단 신경 씁니다. 사단의 특유한 해산 사유 77조 2항 첫 번째가 사원이 한 명도 얻게 된다. 요거는 이제 해석 여지가 있다. 그죠? 따라서 사단은 사람의 단체이기 때문에 복수 사원의 존재는 사단이 뭐야? 성립 요건이 될 뿐, 성립 요건을 보며 존속 요건은 아니다. 그죠? 존속은 1인만도 존속하기 때문에 얻게 된 경우는 해산한다. 그죠? 따라서 성립 요건을 본 존속 요건은 아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총회 해산 결의. 여튼 해산 결의는 총회 정권입니다. 자, 해산 사유 외우세요. 파산을 왜 부각했느냐? 좀 이따 봅니다. 자, 넘길게요. 총설. 해산한 법인은 뭐예요? 재산관계를 정리해서 소멸에 이런 절차를 청산이라 하고, 자, 둘째 줄 가운데 섞을게요. 파산으로 해산하는 경우. 그때는 뭐예요? 종래의 법명칭 그대로 쓸게요. 파산법에 따라서 누가요? 법원이 알아서 청산합니다. 그래서 파산은 해산 사유의 하나이다. 이렇게만 우리는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파산으로 인한 해산의 경우는
종전의 법명칙인 파산법에 따라서 법원이 청산을 진행하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나머지는 뭐요? 자기들이 민법의 청산 절차 교정에 따라서 자기들 스스로 청산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의 첫 줄 마지막에 청산은 제3자의 경적 이해에 직결되므로 청산 절차에 관한 민법 규정은 체크할게요. 강행 규정이다. 그죠? 강행 규정입니다. 자, 상가로 2번 갑니다. 81조.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 능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뭐요? 그 범위를 벗어난 행위는 권리 능력 바뀌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그래서 셋째 줄요. 1번에 해산 전에 본래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행위 또는 뭐요? 청산의 목적과 상관없는 적극요. 청산의 목적과 상관없는 새로 매매 계약의 체결 이런 것들은 청산법인의 권리 능력을 벗어났다 그죠. 따라서 이런 행위들은 권리 능력을 벗어났기 때문에 무효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청산법인의 기간으로 갑니다. 자, 청산법인도 법이기 때문에 기간을 요한다 그죠. 이 기간에는 존속법인과 똑같이 총회, 대표기간, 감사가 필요합니다. 근데 총회, 감사는 종전대로 그대로 따라옵니다. 근데 업무집행 대표기간이 뭐예요? 종전에 이사였는데 청산 단계에서는 누구로 바뀝니까? 청산인으로 바뀐다 그죠. 자, 그러면 청산인 책가시고 위에 82조부터 뭐요? 84조를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기 좋게끔만 기억하면 돼요. 읽어서. 자, 82조로 갑니다.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체크할게요. 쭉 청산법인의 업무집행 대표기간은 청산이다 그죠. 청산인. 즉 이사에 가려서 청산이 되는데 누가 청산인이 되느냐입니다. 그래서 해산 사유 중 뭐요? 파산의 경우는 법원이 청산을 진행하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 없다 그죠. 즉 그 경우를 제외하고는 뭐요? 누가요? 원칙 종전의 이사가 청산이 됩니다. 그러나 정간 또는 총회기로 달리 정한 바 있으면 그에 한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정간에서 정한 자가 있으면 뭐요? 그 자가 가장 먼저 청산이 됩니다. 두 번째 총회에서 선임한 자가 있으면 뭐요? 그 자가 두 번째 청산이 돼요. 근데 이런 자들이 없을 때는 원칙은 해산 당시이자. 근데 이런 자들이 없거나 결혼 후 손해 염려가 있을 때는 마지막에 법원에서 선임하는 자 그죠. 이런 순서대로 청산인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84조요. 해산 청산에 관한 규정은 강행법규죠. 제3자 2에 직결되기 때문에 해산 청산은 누가 감독합니까? 법원이다 그죠. 따라서 중요 사유가 있을 때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 검사에 청서 청산인을 해임할 수도 있답니다. 이제 본문에서 이제 쭉 확인해 볼게요. 116페이지 제일 밑에 청산인요. 기억의 A번. 법인이 해산하면 종전 대표기간이 이사에 가려면서 청산인이 취임합니다. 그 청산이 종전 이사하고 똑같이 뭐요? 대내적으로 업무 집행기간 대직인 청산법인의 대표기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옆에지 종전 이사하고 똑같은 거 뭐요? 이사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준용을 합니다. 자, 그럼 니은 이미 조문에 봤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그러면 청산인의 직무를 봅니다. 첫 번째 1번 해산 등기 신고 등이 한 번 출제가 됐습니다. 그 안에 내용이 묻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일단 눈 감고 다시 한번 출제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취무, 2주간 내에 해산 사유 등을 주무관청에 신고하고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어디가 들었어요? 2주가 들었다 그죠? 예. 법인의 의무기간은 뭐요? 다 3주죠. 3주. 앞에서 봤던 임시총회, 사원들의 임시총회 소집 요구에 대한 이사의 소집 기간이 2주 그죠? 그다음 총회 소집 절차가 총회 1주 정도죠. 그래서 2주 하나, 1주 하나 빼놓고 다 3주입니다. 그래서 3주는 외울 필요 없죠. 나머지는 다 3주니까 그렇게 하면 속인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이제는 청산이니까 뭐요? 현존 사무는 종결하고 새로운 업무는 개시 못한다 그죠? 그다음에 받을 것은 받습니다. 채권 주식. 그 다음에 시험 문제를 지금부터입니다. 채무의 변제 체크할게요. 채무 변제. 즉 청산 단계에서는 지문에서 답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여기부터입니다. 88조부터 91조, 92조까지 규정을 둡니다. 근데 청산법인이 채무를 변제하려면 뭐요? 먼저 전제로서 뭐요? 채권자가 누구이고 뭐요? 채권액이 얼마인지 알아야 되겠다, 그죠? 따라서 채권자에게 채권 신고를 채굴 합니다. 채권 신고의 채고. 근데 채권자는 두 명이죠. 그게 일반 채권자, 그죠? 일반 채권자라면 청산인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채권자를 말하고, 그 다음에 개별 채권자. 개별 채권자는 청산인이 채권자를 알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그죠? 자, 그럼 교과서 내용 그대로 갑니다. 먼저 일반 채권자. 일반 채권자에서는 청산인 채무 2개월 내에 3번 이상의 공고로 채권 신고를 최고를 해야 됩니다. 이 경우 뭐예요? 만약에 그 기간에 신고치 않던 청산부터 제외됨을 반드시 표시해야 되고, 신고 기간은 뭐예요? 2개월 이상을 반드시 두어야 합니다. 이렇게 신고를 최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 기간 내 신고치 않는 채권자는 채무 완제 후에 뭐예요? 기속권자에게 인도되지 않고 뭐예요? 남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을 뿐 원칙적으로 청산으로부터 제외가 됩니다. 그 다음에 개별 채권자요. 청산이 이미 알고 있는 개별 채권자의 각각 채권 신고를 채고, 이때는 뭐예요? 효과 체크할게요. 미신고하더라도 뭐예요? 청산부터 제외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넘깁니다. 그래서 신고가 끝났어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채무 변제로 갑니다. 먼저 90조. 신고 기간 내에 변제 금지입니다. 90조 기억을 하셔야 돼요. 즉 신고 기간 내는 뭐예요? 아무리 미리 신고한 자가 있더라도 뭐예요? 채권을 변제하지 못한다, 그죠? 예를 들게 되면 우리가 기본 이론 시간에도 설명드렸지만, 청산인이 신고기간은 뭐야? 엄격하게 2개월만 허락했다, 그죠? 그런데 2월 5일경에 A, B, C 등이 법에 관한 채권을 신고했고, 보니까 변제기도 뭐야? 이미 도래했다, 그죠? 그때 청산인은 미리 신고한 채권자가 있더라도 신고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채권을 변제하지 못한다, 그죠? 왜 위와 같은 규정을 두느냐? 미리 변제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나머지 자들도 뭐요? 적법하게 신고기간 내 채권을 신고했는데 이 자들에게 먼저 변제하고 나니까 돈이 모자라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염려가 있을 수 있으므로 아무리 미리 신고한 채권자가 있더라도 신고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변제하지 못한다. 그래서 다 합산해서 뭐요? 법인의 재산이 충분하면 신고된 내용이다, 그죠? 모자라면 바로 파산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신고한 채권자가 있더라도 신고 기한에는 변제하지 못한다. 자, 볼게요. A번. 신고 기간 내에는 청산인은 채권자에게 변제하지 못한다. 다만 지연 배상은 반드시 해야 된다,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변제 특례입니다. 91조요. 그 신고 기한이 끝났습니다. 근데 DF의 채권은 아직까지 변제가 안 됐다, 그죠? 그렇지만 나는 미리 변제할 수 있죠. 기한이익을 포기하고. 따라서 채무 채권 신고 기간이 끝날 때는 뭐예요? 청산법인은 변제기가 도래치 않는 채권도 뭐예요? 미리 변제할 수 있다. 감정인의 평가에서 공평하게 변제하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만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채무 완제 후에도 뭐예요? 자녀 재산이 남았다, 그죠? 그때는 그 자녀 재산을 기속권자에게 인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분 아직까지 우리 시험에 출제는 안 된 법 없어요. 자녀 재산 인도. 그러면 자녀 재산의 기속권자 순위만 확인할게요. 자, 순위. 첫 번째 뭐요? 자녀 재산이 있을 때 그 재산은 첫 번째 정관에서 정한 자에게 인도를 한다. 이때 정관에서 정하는 방법은요, 직접적으로 누구에게 자산을 인도하겠다. 직접적으로 기속권자를 정할 수 있고,
이사회나 뭐요? 총회 결의에서 선정하는 자. 이같이 간접적으로 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요. 첫 번째, 정관에서 지정한 자에게 기속합니다. 근데 이와 같은 뭐요? 정관에서 정한 자가 없으면 유사 목적에 처분합니다. 유사 목적의 처분. 자, 내용 볼게요. 따라서 정관으로 기속권자가 지정되지 아니었다면 그때는 뭐요? 이사 또는 청산이 주무관청에 허가로서 기존 설립 목적의 유사 목적으로 처분할 수 있다. 당연히 사다이라면 총회 내부적인 결의를 거쳐야 되고 이렇게도 처분한데 뭐요? 최종적으로 국고기속입니다. 그래서 민법상의 법인은 비영리이기 때문에 사원들에게는 분배 못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청산 종결 등기와 신고. 청산이 끝나면 3주 내 그죠? 다 3주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청산의 종결 등기하고 그 사유를 주무관청에 신고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법인의 소멸 시기는 청산 종결 등기 시간에 뭐예요? 실제적인 청산 사무가 종결이 된다. 그래서 밑에 판례. 청산 종결 등기가 뭐예요? 되었더라도 아직까지 청산 사무가 남아있다면 존속법이다. 그죠? 그 부분만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옆 페이지 기출 문제 볼게요. 법인의 해산 청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아니한 것은 1번 청산 절차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이다. 그죠? 그 다음에 2번 해산 청산은 누가요? 주무관청 체크하시면 되죠. 존속 중의 업무는 주무관청, 해산 청산은 뭐요? 법원이. 그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한 3번 정도 이렇게 순서 속이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청산인도 뭐요? 대표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임시총회 소집할 수 있다. 4번 91조 청산 중의 법인은 변제기 이르지 않는 채권도 미리 변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5번 소멸시기 청산 종결 등기가 마쳐졌더라도 뭐요? 청산 사무가 종결되지 아니되면 청산법인은 존속한다. 그죠? 자, 그 다음 법인의 등기 종류. 법인의 등기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딱 첫 번째 의부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등기. 법인은 거래에 앉아서 일정한 사항을 대외적으로 등기로 공시를 합니다. 그 등기 중 설립 등기만이 뭐요? 법인의 성립 요건이다. 그죠? 성립 요건. 딱 설립 등기치 않으면 법인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 모든 등기다. 그죠? 나머지 등기는 외울 필요도 없죠. 설립 등기를 제한 나머지 모든 등기 사항은 등기치 않더라도 뭐요? 효력 발생에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등기는 왜 합니까? 제3자에게 그 사항을 공시할 목적으로죠. 따라서 나머지 모든 등기는 대항 요건에 불과하답니다. 따라서 요령이요. 설립 등기를 제하고 뭐요? 어떠한 등기 종류가 되었더라도 등기치 않으면 뭐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와 같은 문구만 가능할 뿐. 등기치 않으면 뭐요? 그 효력이 없다. 이와 같은 문구는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죠? 따라서 이 부분 등기하지 아니하면 그죠? 설립 등기를 제한 나머지 모든 등기입니다. 등기치 않으면 제3자에게 뭐요? 대항하지 못한다. 그죠? 대항하지 못한다. 이런 문구만 가능할 뿐. 등기치 않으면 뭐요? 효력이 없다. 이런 문구는 뭐요? 무조건 된다. 그죠? 예.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등기는 종류도 볼 필요 없죠. 설립 등기만이 성립 요건. 나머지 뭐요? 이사의 성명 주소의 등기. 그 다음에 뭐요? 어떤 해산 사유 등의 등기, 이사의 대표권 제한의 등기, 사무소 이전의 등기. 그죠? 나머지 모든 등기는 등기치 않으면 제3계 대항하지 못한다. 이런 문구만 가능할 뿐 등기치 않으면 그 효력이 없다. 이 같은 문구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보지 마세요. 그렇게 등기 효력 파트 첫 번째 지문만 보시고 그 다음에 넘깁니다. 마지막에 법인의 감독도 똑같죠. 그죠? 예. 그래서 아예 한 줄로 처리해버리죠. 법인의 경우는 감독기관이 2명이다. 그죠? 존속 중의 업무는 누가요? 주무관청. 금방 봤던 해산 청산은 누가요? 법원이 감독기관. 요 순서를 속이는 게 한 3번 정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어디를 가시느냐 하면은 앞부분으로 갑니다. 89페이지로 옵니다. 일정 목적하에 결합한 사람의 단체를 사단이라 하다 그죠. 근데 그 사단으로서 설립 등기까지 마쳤다 그죠. 이를 사단법인이라 하고. 그럼 우리하고 똑같은 권리 주체죠. 근데 사단은 사단인데 뭐야? 아직까지 설립 등기를 못했다 그죠. 또 설립 등기를 못했기 때문에 법인 아닌 사단이죠. 법인 아닌 사단. 다른 말로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다 그죠. 둘 다 사단이라는 점은 동일합니다. 다만 형식적으로 설립 등기까지 했다면 권리 주체인 법이 된다 그죠. 법인 권리 주체. 근데 이자는 사단은 사단인데 아직까지 뭐요? 등기치 못했기 때문에 법인 권리 주체인 법인은 아니다 그죠.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재산이 있습니다. 당연히 사단이니까 둘 다 뭐요? 구성원인 사원이 존재한다 그죠. 근데 사단법인은 우리하고 똑같은 권리 주체이기 때문에 그 재산은 뭐요? 구성원들의 소유가 아니라 사단법인의 뭐요? 단독 소유다 그죠. 사단법인의 단독 소유. 그래서 법인의 재산과 뭐요? 구성원인 사원의 재산은 별개죠 그죠. 양자는 별개 권리 주체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경우 법인이 아닌 사단은 권리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재산의 소유자가 될 수가 없죠 그죠. 그때 그 재산은 구성원들의 공동 소유인 총유에 해당한다 그죠. 즉 이런 차이점만 있을 뿐 사단의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어떤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 우리 교회에서 무수히 존재합니다. 각종 교회 종중도 그죠. 그래서 이런 자들이 분쟁을 일으켰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래서 법조문이 없기 때문에 재산 소유에 관한 총유 규정만 두고 있다 그죠. 275조부터 78조까지. 그래서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판례가 사단의 점에서 동일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뭐요? 설립 등기를 했고 못했고 이런 차이점이다 그죠. 그러니까 설립 등기를 전제로 한 규정을 제하고는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비법인 사단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자, 그럼 89페이지로 갑니다. 그럼 판례가 우리 사회에서 활동한 일정한 사람의 단체에서 비법인 사단성, 즉 법인 아닌 사단으로 인정한 경우가 많다 그죠. 그래서 눈으로 쭉 한번 확인해 보시고 굳이 기억하려면 뭐요? 반대로 일정한 단체에 대해서는 비법인 사단성을 부정했다 그죠. 그건 종전에 사실 문제가 민법 총칙에서만 출제될 때는 이런 것까지 외웠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것까지 외울 필요 없어요. 뭐 농지위원회라든지 천주교, 성당이다 그죠. 그 다음에 학교만 체크할게요. 학교는 사립학교라면 뭐요? 사립학교 재단법인이 주체이고 공립학교라면 지자체 아니면 국가가 주체이지 학교 자체는 하나의 시설물에 불과해서 주체가 될 수 없고 조기종 총무원, 부도난 회사의 채권자들이 모인 채권단 등에서는 비법인 사단성을 부정했습니다. 근데 밑에 판례를 기억을 부탁드릴게요. 밑에 판례. 사단법인이 있습니다. 사단법인이 덩치가 크기 때문에 내부 하부 조직도 있겠죠. 그래서 사단법인의 하부 조직이라도 거기다 체크할게요. 사단법인의 하부 조직이라도 뭐요? 그 자체가 하나의 실질적인 독립된 실체를 갖추고 있고 뭐요?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사단법인과 별도로 뭐요? 비법인 사단성이 인정이 될 수 있답니다. 그 부분 기억을 부탁드릴게요. 자, 넘깁니다. 성립요건. 이와 같은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 되려면 실체하는 뭐요? 실질적 권리 없는 주체가 될 수 있는 어떤 독자적인 존재가 사회적으로 존재를 해야 됩니다. 손대지 마시고. 그래서 이에 해당돼서는 어떤 단체가 뭐요?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의 성격을 규약을 통해서 의사결정기 한다 뭐요? 조직을 통해서 독자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강력한 조직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2번. 그래서 어떤 활동 뭐요? 내부적으로 다수결에 따라서 활동이 이루어져야 되고, 세 번째,
구성원의 뭐야? 가입 탈퇴하고 상관없이 단체 자체가 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영속적 성질을 갖는다면은 하나의 비법인 사단성이 인정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합과의 구별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예, 우리가 기출문제 속시 또는 문제풀이 반에서 그 단어만 있다면 그 정도로 구분해 드릴게요. 자, 옆 페이지부터입니다. 법률 관계 총설. 그래서 이와 같은 비법인 사단이 우리 사회에서 각종 종중이라든지 뭐요? 교회, 무수한 단체들이 존재하는데 이런 단체들이 분쟁을 일으켰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민법에는 그 재산이 있다면 뭐요? 그 재산은 구성원들의 공동재산인 총류이다. 이 규정만 두고 있을 뿐 나머지에서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둘째 줄 판례는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법률 관계에서도 뭐요? 실질이 사단법인과 차이가 없으므로 총설 마지막 줄요. 체크할게요. 법인격. 다른 말로 뭐요? 권리 능력. 등기가 돼야만 권리 능력이죠. 이와 같은 것을 전제로 하는 규정을 뭐요? 제하고는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유추 적용을 합니다. 좀 이해가 됩니다. 첫 번째 내부 관계요. 기업. 즉 비법인 사단도 정관이 있다면 뭐요? 그 정관이 일반법이 민법에 우선하죠. 그래서 정관이 먼저 적용되고 정관이 없으면 사단법에 관한 민법 규정을 적용을 합니다. 근데 재산관계는 뭐요? 민법의 규정이기 때문에 총류재산 따라서부터 이해만 하시면 되죠. 내가 아무리 동창회비를 열심히 내었더라도 동창회 재산 중 얼마가 내 것이다. 지분이 없죠. 지분이 없기 때문에 분할을 청구도 할 수 없고 중요한 거 체크할게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비법인 사단에서는 그 총류 재산의 관리 처분은 정관에 규정이 없다면 누가요? 총회의 권한에 속합니다. 따라서 사원은 규약이 정한 때 그 재산 이용만 할 수 있을 뿐 관리 처분권은 총회에 속합니다. 거기까지 기억하시고 마지막에 아무리 내가 동창회비를 열심히 내었더라도 탈퇴하는 순간 뭐요? 1푼의 체결도 없다 그죠? 따라서 사원의 권리의무는 사원지 취득 상실과 일치를 합니다. 자, 지금부터 최대한 판례들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1번요. 주택조합 비법인 사단이 되죠. 이와 같은 비법인 사단도 등기에 관한 규정을 전제하고는 사단법에 관한 규정을 다 준용하죠. 따라서 대표자가 직무에서 타인에게 손해 간다 그죠. 그러면 당연히 사단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은 35조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례요. 그런데 이 경우 이미 뭐요? 첫 줄 마지막에 대표자가 직무행위에 속하지 않음을 피해자가 이미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모른 때는 뭐요? 그때는 비법인 사단에게는 불법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죠. 자, 그 다음 3번 표시하세요. 자, 3번 판례가 우리가 최근에는 우리 시험 출제 안 됐어요. 근데 예전에는 우리 시험도 이미 출제됐고, 그 다음에 최근에 다른 시험에서 이 판례가 다시 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A 비법인 사단이 정관으로서 뭐요?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했습니다. 정관으로서 대표권을 제한했다 그죠? 여기까지는 비법인 사단도 똑같이 대표권을 제한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정관 규정이 있더라도 등기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제한을 등기할 방법이 없죠. 자, 볼게요. 비법인 사단의 경우는 밑줄 그을게요. 대표자의 대표권 제한은 등기할 방법이 없다. 거기 체크할게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권 제한한 60조는 적용될 수 없다. 그죠? 거기까지 우리 시험이 떴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지금부터요. 그래서 대표권 제한의 정관 규정은 있는데 그 제한을 등기하면 뭐요? 제한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있지만 등기할 방법이 없다. 그죠? 그때는 대표권 제한으로 상대방이 어떻게 대항할 것이냐는 겁니다. 그때는 뭐야? 일반 논합니다. 그때는 상대방이 뭐야? 대표권 제한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해서만. 경우에만 대표권 제한으로 대항할 수 있다. 대표권 제한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답니다. 자, 그럼 이와 같은 문장이 있으면 우리는 어느 것을 키포인트로 잡고 해야 돼요? 요거다, 그죠? 당연히 알 수 있다면 알았다는 것은 당연히 포함되기 때문에. 따라서 뭐요? 이와 같은 대표권 제한 규정을 등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뭐요? 상대방이 대표권 제한이 있으면 뭐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만 비법인 사단은 대표권 제한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예전에 우리 시험에 예전에 출제가 됐어요. 근데 요 사이는 출제가 안 됐지만 다른 시험에서 다시 최근에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시험에서 출제가 다시 또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쭉 볼게요. 그 첫째 줄을 일단 밑줄 그으세요. 최근에도 출제됐어요. 따라서 대표권 제한할 수 있지만 그 제한을 등기는 못한다, 그죠? 그래서 등기에 관한 60조는 비법인 사단에는 적용될 수가 없다. 자, 한번 쭉 볼게요.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정가에서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도록 규정한 대적 거래 행위에서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도 이와 같은 총회 결의 사항은 비법인 사단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므로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착각이요. 상대방이 그와 같은 대표권 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가 아니라면 거기까지. 그럼 대표권 제한 대항 못하죠. 알 수 있던 경우가 아니면 그 거래 행위는 그대로 유효합니다. 자, 그 다음 앞에서 총료재산의 관리처분권은 누구에게 속한다? 총회, 그죠? 자, 4번 중요합니다. 쭉 볼게요. 첫째 줄 가운데 재건축 조합은 비법인 사단에 해당하고 조합이 뭐요? 신축 완공한 상가 건물은 조합은 전원의 총료에 속합니다. 그때 총료물의 관리 처분은 정간에 달리 정한 법 없던 총회 결의입니다. 자, 밑줄 볼게요. 따라서 대표자가 상가 건물을 뭐요? 처분을 했다, 그죠? 그때 처분에 관한 결정은 총회만 해가죠. 따라서 이와 같은 총회 결의 없는 대표자의 처분행위는요, 권한 없는 자의 처분행위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무효이다. 무효동을 할게요. 자, 그 다음 5번 책에도 우리 시험 떴습니다. 둘째 줄 마지막에 비법인 사단이 타인간의 금전 채무를 보증하는 행위 체크할게요. 둘째 줄 마지막에 그 비법인 사단이 타인간의 금전 채무를 보증하는 보증계약을 체결했다. 만약 이와 같은 행위가 뭐야? 처분행위라면 뭐야? 관리처분행위라면 총회 결의 없었다면 무효다, 그죠? 근데 반대로 관리처분행위가 아니라면 총회 결의가 없었다라도 뭐야?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죠? 그 부분 확인할게요. 자, 볼게요. 첫째 줄부터 가운데 총료물의 관리처분이란 총료물 그 자체에 관한 이용 계량이나 법적 사실적 처분행위를 의미하므로 비법인 사단의 타인 간의 금전처분을 보증하는 행위는 뭐예요? 총료물의 관리처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줄, 둘째 줄부터요.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거기다 체크하면 되죠. 그것만으로 바로 무효를 할 수 없다, 그죠? 즉 이와 같은 타인 간의 금전 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료 재산에 대한 관리 처분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총회 결의 없더라도 뭐요? 무효라고 볼 수 없다, 그죠? 그 유효란 겁니다. 자, 그 다음 6번요. 제가 체크한데 체크할게요. 비법인 사단의 총료물의 매각 행위는 뭐요? 처분행위 맞죠? 당연히 총회 결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밑줄 볼게요. 첫째 줄 마지막에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가 총회 결의를 얻어 매각 계약을 한 후 여기까지. 즉 매각 계약까지는 정상적으로 총회 결의를 거쳐서 이루어졌죠. 그럼 계약은 유효다, 뭐이다? 유효입니다. 유효. 이 경우에 매각 계약에서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존재를 시인하는, 자, 체크할게요. 매매 계약에서 부담하고 있는 채무 존재 시인해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승인 체크예요. 이미 뭐요? 매매 계약이 적법하게 총회 결의를 통해서 체결됐다, 그죠? 그러면 비법인 사단이 뭐요? 매수일하면 대금 지급 채무가 있겠죠. 이를 승인하는 얘기는 관리처분행위가 아니다, 그죠?
따라서 이는 다시 마지막 줄. 그래서 이 같은 소멸시효를 중단한 승인하는 행위는 뭐요? 총회 결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판례도 똑같습니다. 종중이 그 소유 토지를 뭐요? 적법하게 총회 결의를 거쳐서 매매했습니다. 문제 없죠? 자, 그러면 밑줄 볼게요. 이를 중개한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키는 약정. 여기까지요. 이미 뭐요? 종중이 총회 결의를 통해서 그 종중재산을 적법하게 중개업자를 통해서 매각했다. 그죠? 그럼 당연히 중개업자에게 중개 수수료를 지급을 해야 되죠. 따라서 이를 지킬 약정은 관리처분행위가 아닌 단순한 도저를 채무 부담 행위에 불과해서 뭐요? 관리처분 행위가 아니다. 그죠? 그 총회 결의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밑줄 친 뭐요? 그 키포인트 단을 외우시고 뭐요? 처분 행위라면 뭐요? 총회 결의 없다면 뭐요? 처분 행위가 아니라면 뭐요? 총회 결의 없더라도 뭐요? 무효 아니다. 그죠? 예, 그런 식으로 기억을 부탁드릴게요. 결론 뭐요? 유효냐, 무효냐를 물을 거예요. 그 총회 결의가 없었다. 그죠? 근데 처분행위라면 총회 결의 없는 처분행위는 무효. 관리 처분행위가 아니라면 뭐요? 총회 결의 거칠 필요가 없죠. 총회 결의가 없다는 이유로 무효가 될 수는 없다. 자, 외부 관계로 갑니다. 이와 같은 비법인 사단이 대조로 분쟁을 일으켰을 때 관리자 내지 뭐요? 대표자가 있다면 비법인 사단 자체가 뭐요? 소송상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그죠? 원고도 될 수 있고 피고도 될 수 있고. 그 다음 둘째 줄 부동산이 있다면 뭐요? 아예 부동산 등기법에서 관리자 내지 대표자가 있다면 비법인 사단 자체 배경으로 그 부동산을 등기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그 다음 미연 우리 시험 출제됐어요. 그래서 비법인 사단이 활동하다가 대적으로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하죠. 이때 채무에 대해서는 비법인 사단 재산만이 책임지고 뭐요? 사원은 개인 재산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죠? 그 다음 이것도 똑같죠. 불법행위 책임 성립한다. 그죠? 자, 그러면 1번 판례요. 부녀회 체크할게요. 예전에 우리 시험 출제됐어요. 부녀회는 비법인 사단에 해당하고 그 수익금을 뭐요? 부녀회 회장의 개인 통장에 관리하고 있다라도 뭐요? 그 돈 누구 겁니까? 부녀회 거죠. 그래서 부녀회를 승계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인은 누구를 상대로? 부녀 회장이 아니라 뭐요? 부녀회를 상대로 그 수익금의 지급을 청구를 해야 된다. 그죠? 그 다음 2번 중요 표시하시고. 그래서 비법인 사단도 분쟁이 생기면 자신의 이름으로 소송할 수 있죠. 비법인 사단의 소송 수행 방법. 비법인 사단도 뭐요? 대표자 내지 관리자가 있다면 직접 원고 피고 될 수 있죠. 그래서 비법인 사단 자신의 이름으로 다른 말로 뭐요? 사단 명의로 그죠? 사단 명의로 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뭐요? 구성원 전원이 공동으로.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판례 마지막 줄요. 밑에서 셋째 줄 대표자 체크할게요. 대표자. 밑에 셋 줄 가운데 대표자가 뭐요? 총회 결의 등을 거쳤더라도 뭐요? 대표자 개인의 이름에 소송 당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개인 명의 소송 안 돼요. 자, 그 다음 옆 페이지. 자, 마지막 줄 교회 분열은 인정되지 않는다. 체크. 교회 분열은 인정되지 않는다. 쭉 종전은 뭐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A파, B파가 교회 재산을 뭐요? 독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싸운다. 그죠? 그래서 서로 양보해서 기존의 교회 재산을 뭐요? 똑같이 나눠서 우리 평화롭게 나눠서 동시에 병존하자. 그죠? 이와 같은 형태의 비법인 사단의 분열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싸우다가 뭐요? B파들이 집단적으로 탈퇴를 해버렸다. 그죠? 탈퇴를 해버렸어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탈퇴하면 1% 재결도 없다. 그죠? 그럼 이 종전의 교회 모든 재산은 뭐요? 남아있는 잔존 교인들의 종류다. 그죠? 잔존 교인들의 종류. 따라서
위에서 셋째 줄, 마지막 줄 체크할게요. 잔종교인들의 총류다. 그죠? 자, 그 다음. 4번은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고, 즉, 종주가 뭐야? 비법인 사단 중 자연 발생적인 종족 집단이기 때문에 별도의 뭐야? 종중을 구성하는 조직행위 필요 없고 뭐야? 규약 등도 존재할 필요 없고, 대표자도 정해져 있을 필요 없다. 그죠? 그 다음, 5번. 소집 절차를 거치는 야 총회 결의는 무효죠. 그렇다도 뭐야? 사후에 적법하게 소집된 총회에서 추인할 수 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6번 8년 앞에서도 성립했다. 그죠? 종중의 본질에 반하는 결의는 무효라 했습니다. 자, 비법인 재단은 똑같습니다. 내용 볼 필요 없어요. 자, 그러면은 문제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94페이지.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비법인 사단의 소유한 물은 사원들의 공동소유인 총류. 맞죠? 그 다음 2번. 법인이 아닌 사단에 대해서는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 중 법인격을 전제한 것을 제한. 거기 적을게요. 법인격을 전제한 것을 제한 것은 다 유추 적용 거죠. 그 다음 금방 봤습니다. 종중은 자연 발생적인 종족 집단이기 때문에 특별한 조직행위, 대표자, 규약 등이 존재할 필요 없다죠. 없다. 틀렸습니다. 그 다음 4번. 교회가 실체를 갖춰 법인 아닌 사단으로 성립한 후 대표자가 교회에서 취득한 권리는 당연히 교회에 기속한다. 예. 앞으로도 출제지면 답으로 안 할 거예요. 자, 5번 판례 기억해달라고요. 사단법인의 하부 조직이더라도 그죠? 이자가 실체가 있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사단법인과 별도의 비법인 사단으로 다뤄질 수 있답니다. 매일 문제 3번으로 옵니다.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법인 아닌 사단도 부동산은 등기할 수 있다. 그죠? 등기 권리자 의무자가 될 수 있다. 그 다음 3번 법인 아닌 사단도 대표자가 있는 경우는 사단 명의로 소송을 할 수 있다. 그 다음 아파트 입주자 대표의 마지막 줄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한다. 그죠? 그 다음 4번 대표자 동그라미 할게요. 대표자 마지막 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체크할게요. 4번 이 키포인트를 잡으셔야 돼요. 비법인 사단이 소송을 하는 방법은 사단 자신의 이름으로 그죠? 대표자가 하거나 아니면 뭐요? 구성원 전의 공도로 따라서 대표자 개인명의 소송 제기는 허용되지 않는다죠. 예, 안 됩니다. 그 다음 5번 부녀회 수익금이 부녀회 회장 개인 통장에 입금이 되어 있더라도 뭐요? 부녀회를 성격하는 입주자 대표회는 누구에게? 부녀회를 상대로 지급을 청구해야지 회장 개인에게는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그죠? 즉 회장께 아니라 부녀회 끄기 때문에.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법인에 관한 논점을 마쳤습니다. 자, 그러면 129페이지로 옵니다. 물건요. 권리 객체 중 우리 시험에서는 뭐요? 물건의 객체인 물건만이 시험의 범위다. 그죠? 그래서 두 문제가 뜹니다. 즉, 물건에 관한 문제도 물건이 뭐야? 개념부터 원물 가실까지 종합적인 지문 형태로 일반적으로 구성이 될 거예요. 다만, 추정물은 단일 문제로 구성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 바로 넘깁니다. 나머지는 필요 없고. 130페이지로 갑니다. 물건은 뭐요? 소유권 등 물건의 객체다. 그죠? 물건의 객체. 근데 어떤 물건의 객체가 되려면 어떠한 성질을 가져야 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98조에서 개념의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형만이 물건이 된다. 그죠? 자, 그래서 요건요. 첫 번째. 유체물이 됐던 뭐요? 무체물이 됐던 관리 가능한 유체물 앤더 뭐요?
무채물인 자연력이 민법상의 물건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유채물이 됐던 무채물인 자연력이 됐던 물건이 되려면 관리가 가능해야 돼. 이때 관리 가능성이라면 다른 말로 바꿔서 읽으면 배타적 지배 가능성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교과서 쭉 따라오세요. 유채물일지라도 바다, 해, 달 등은 배타적 지배가 불가능하므로 민법상 물건이 될 수가 없다. 그죠? 그래서 무채물일지라도 전기라든지 냉기, 원자력 등은 관리가 가능하죠. 그래서 배타적 지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민법상 물건이 될 수 있다. 그렇지만 똑같은 무채물이라도 전파는 관리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민법상 물건이 될 수가 없답니다. 자, 그래서 둘째 줄 마지막에 전파는 관리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민법상 물건이 될 수가 없다. 쌍가로 2번. 배탁 지배 가능성을 말하는데 유채물이 됐든 무채물이 됐든 배타적 지배가 가능해야 되므로 해, 달, 별 등 유채물일지라도 배타적 지배가 불가능하므로 물건이 될 수 없다.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요. 쉬었다가 나머지 요건 이하로 계속적으로 진행을 합니다.